안녕하세요. 14번째 강의입니다.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섹션 5는 이 강의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카메라를 직접 제작하는 데 있어서 2D 환경에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연출을 잡고 거기에 맞는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3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배경을 그대로 3D 카메라를 활용해서 3D 공간을 3D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먼저 만들고 그 속에 실제 3D 카메라를 적용시켜서 그것을 완전 베이스로 잡고 그 위에 이제 2D 캐릭터 애니메이션만 갖다 붙이는 2D와 FX 이런 것들만 추가하는 그런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보고 이제 3D 카메라라는 이런 번외가 될 수 있는 강의를 만들었는데요. 저도 최근에 들어서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런 기법을 사용해달라고 하는 오더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또 이제 3D를 직접 다룰 줄 아는 분들이시라면 자기가 이제 사용할 줄 아는 3D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하는 연출에 이런 씬을 만들어 보거나 또는 자기의 이제 어떤 예술 활동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고, 3D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거나 3D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거나 또는 배울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이런 프로덕션 쪽에서 다른 분들이 3D로 된 카메라를 먼저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이제 애니메이터 분들이 2D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환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 강의에서 3D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생각이고요. 대신에 이제 3D의 카메라를 다 이제 제작된 것을 건네받았을 때 또는 건네받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어떤 몇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좋은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플레이 블라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깊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그 3D에서 이제 되게 라이트한 렌더를 통해서 카메라에 뭐가 이렇게 보이는지 쉽게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만 가볍게 렌더링된 그냥 되게 심플한 환경을 뷰포트라고 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비디오로 출력한 거를 플레이 블라스트라고 해요. 이런 플레이 블라스트를 이 TV 페인트에 가지고 왔는데 일단 건네받았을 플레이 블라스트에 색깔을 다 빼고 이렇게 볼륨만 보이게 했을 때 이런 환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일단 3D에서는 보통 3D 프로젝트에서 30fps 30프레임 초당 30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그건 이제 게임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보통 애니메이션에서는 24 또는 25 보통 24를 이제 기준으로 치는데 3D는 저희가 이제 손으로 한 장 한 장 그려야 되는 수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엑스포지션이라는 개념이 없고 모든 프레임을 다 보여주는 말 그대로 초당 24개의 그림이 바뀌는 24프레임 per second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네받은 배경 움직임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초당 24프레임의 움직임이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하실 때 한 장 한 장 이제 초당 24개의 그림이 나오도록 한 장 한 장 모두 인비트윈을 넣어서 엄청 프레임 수가 높은 스무스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어느 정도 이 배경 움직임부터가 그 캐릭터의 프레임 수에 조금 더 가까운 프레임 수가 나왔을 때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배경 위에 2D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이거를 딱 반 정도로 줄여서 12fps, 12fps per second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길이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엑스포지션이 2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한 장 보여주고 한 장 가리고 한 장 보여주고 한 장 가리고 이렇게 띄엄띄엄 두 장 중에 한 장만 보이는 식으로 프레임 레이트를 바꿔서 14로 플레이를 해보면 아까보다 약간 프레임 수가 적어졌다는 느낌을 굳이 이제 눈으로 비교하면 받으실 수는 있는데, 여기서 손으로 그린 2D 애니메이션이 접목이 되면 이 딱딱거리는 느낌이 많이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손으로 그렸던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12fps로 먼저 3D를 준비를 해놓고 2D를 추가하면 더 작업하기가 쉽다라는 것과, 또 이제 이렇게 밋밋한 표면을 가진 심플 그레이의 3D 배경을 건네받았을 경우에 이제 컨택이라는 문제가 3D와 2D의 그 괴리감을 가장 많이 이제 느끼게 해주는 부분인데, 조금 이따가 이제 함께 알아보겠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와이어프레임이라는 부분을 보이게 한 뒤에 비디오를 건네받으면 이런 식의 이미지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3D 그 모델링에 사용했던 이런 건축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모델을 건네받으시는 편이 훨씬 더 공간을 알기가 쉽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 바닥에도 아까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타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예전에 이제 손으로 그림을 그릴 때 배경의 그런 구도의 그림을 모두 다 그렸어야 했잖아요. 그게 이미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캐릭터가 어디에 발을 딛고 어디를 만지고 이렇게 컨택이 이루어질 때 가장 이게 편리합니다. 그러면 자, 이걸 토대로 이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파일을 건네받았습니다. 건네받았는데 저는 보통은 이제 먼저 연출을 생각하고 그 연출에 맞게 3D 카메라를 만들어서 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카메라를 먼저 아무렇게나 그냥 한번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이제 배경 속을 이렇게 여행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좀 더 제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그러면 여기 캐릭터를 추가하는 어떤 장면을 연출하면 재미있을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랜덤하게 만들어 본 게 이제 예제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어시신스 크레드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파쿠르 움직임 같은 식으로 연출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건물 사이를 달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 가서는 갑자기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비행을 하는 날아다니는 새 같은 캐릭터가 아닌 이상 갑자기 저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와이어 같은 움직임이 있으면 멋있겠다, 약간 진격의 거인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제가 컨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기다가 러프 작업을 시작을 할 때, 캐릭터를 배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열안을 추가해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으로 러프를 한번 잡아볼 건데요. 초반에 이제 이 공간을 캐릭터가 달려가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카메라가 앞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빠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캐릭터와 카메라의 속도가 같다면 캐릭터는 카메라에 대비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스페이싱을 갖고 있겠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싱크로나이즈, 균이란 것을 깰 때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가 우리를 지나치는 게, 카메라 옆을 더 빠르게 지나치는 게 더 재미가 있겠다, 더 우리가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캐릭터의 키 같은 거는 이 배경을 토대로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 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주위 공간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의 큰 기둥 같은 것들이 있고, 사람이 서 있다면 이렇게 작지는 않을 거고 아마 그렇다고 이렇게 크지도 않을 테니까 이 정도쯤 되는 높이가 사람의 높이겠구나 라고 얼핏 알 수가 있죠. 그거를 이렇게 구도를 살려주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캐릭터가 우리 옆을 지나간다면 뭐 이런 정도의 높이와 크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는 거죠. 달리는 모션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포징을 잡아주고 있어요.
우리보다 빠르게 우리 옆을 지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같은 자리에 이렇게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달려나가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몸의 이런 구도를 죽이지 않게 잘 살려주시면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캐릭터가 우리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나아감에 있어서, 지금은 다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는 상체만 보이기 때문에 많은 반칙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캐릭터가 앞으로 나아가 버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다리가 보여버리게 돼요. 그리고 다리뿐만이 아니라 이 캐릭터의 이 발 부분, 발이 땅에 닿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기서 전에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컨택이라는 문제가 생겨버리는데요. 이거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3D 공간과 제가 지금부터 제작하고자 하는 2D 공간과의 괴리감을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는가, 그 능력이 좌지우지 되는데요. 앞으로 달려가는 거니까 엉덩이가 이쪽이 아니라 엉덩이가 이쪽으로 골반이 구도가 잡히는 게 더 자연스럽네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카메라가 방향을 트는 것과 동시에 이제 캐릭터도 방향을 틀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 4프레임의 공간을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징을 잡았는데, 분명히 뛰는 모션에 있어서 지금은 높이를 변하지 않고 이렇게 앞손 뒷손만 바꾸면서 했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인비트윈을 추가할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튀어오르는 공간을 이렇게 커브를 직선으로 가지 않고, 전에 이제 거의 처음에 완급 조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 선이 여기로 가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스미어도 사용해주면서, 지금 이제 빠른 그림으로도 효율적인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스미어 같은 걸 아껴주지 않고 마구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러프 단계에서 이렇게 스미어를 넣는 게 그렇게 뭐 많이 추천해드릴 방법은 아니고, 사실 좀 편법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머리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직선이 아니라 위로 갔다 내려갔다 위로 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앞으로 가고 있죠. 그게 이제 달리는 모션의 느낌을 많이 살려줄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다운과 인비트윈을 넣어줄 것이다. 뭐 결국 보여드리는 김에 모두 다 넣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이제 표현이 됐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기 전에 공중에 한번 두 다리가 모두 다 뜨게 되겠죠. 그래야 달리는 모션이 되니까요. 둘 중에 하나가 항상 바닥에 닿는 시간이 있다면 그거는 달리기가 아니라 걷기 모션이고요. 두 발이 모두 공중에 뜨는 순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달리기 모션이라는 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플레이를 해봤을 때, 아까 전에는 직선으로 갔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통통 튀면서 앞으로 달려나간다는 모션 자체가 그 아래 위스패싱을 통해서 약간씩 느껴지는 거고요. 이게 캐릭터가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일 수 있게 요 밑에 배경 부분이 있는 그 레이어의 그 투명도를 조금 더 낮추도록 할게요. 더 낮춰도 그 밑에 있는 이런 구조들은 잘 보면 다 보이니까 낮춰서 작업을 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컨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다음 포즈를 잡을 때 왼발 다음 오른발이죠. 그 다음에 오른발을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고민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인비트윈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두 프레임 사이에 인비트윈을 넣을 때 여기 발이 닿았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땅바닥에 있는 이 무늬를 잘 보시면 이 부분은 이미 그 다음 프레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잘 보시면 이 그림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만큼이나 지금 배경이 카메라에 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발이 닿았던 부분은 이 프레임에서는 요쯤에 있겠죠. 여기쯤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발이 이렇게 우리 쪽으로 밀려서 다가올 수 있는 요소가 지금 그 구도적으로 생겼다는 거고,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해줬을 때 발이 한번 우리 쪽으로 크게 다가왔다가 다시 갔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구도적인 면을 활용해서 공간을 제대로 표현했다, 그리고 컨택을 제대로 활용했다라는 식으로 느껴지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튀어오르는 것까지 스페이싱을 잘 해주면서 달리면서 지금 업다운이 살짝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업다운을 넣어주면서 해주고, 여기서부터는 카메라가 제가 빠르게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서 보여드릴 건데, 아이디어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 컨택 지점, 이거를 제가 한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여기네요. 네, 이 지점과 이 지점 똑같이 생겼죠? 이게 여기까지 움직이겠습니다. 벌써. 그러면 이 발도 만약에 이 캐릭터가 계속 앞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잠깐이나마 이 두 프레임 동안 발 컨택을 유지했다면 이렇게 발이 붙어 있고, 아까 전에 위치에서 이렇게 작았던 발이 그 구도가 다가온 만큼 커지게 되고, 캐릭터도 거기에 밀려서 우리 쪽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 커져 보이겠죠. 이런 점들을 컨택에서 활용을 해줄 건데, 지금 당장 이 포즈에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활용이었고요. 여기서 컨택 다음에 다시 튀어올라서 이런 식으로 튀어올라서, 저는 그 컨택에 밀려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구도에 맞게 다가오는 그런 모션들을 이 바위 위에서, 요 돌덩이 위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은 게 이제 카메라의 움직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발이 이 바위에 닿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손을 위로 치켜들면서 점프를 해주는 모션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발하고 닿은 부분을 똑같이, 요 발이 이쯤에 있겠죠? 살려주면서 그 몸의 움직임도 그대로 여기서 스쿼시를 해줄 거예요. 요 뒤에 따라오던 발은 그대로 몸 옆에 이렇게 접어주고 몸을 움켜쥐면서 점프해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이 거리에서, 이 프레임도 제가 굳이 설명을 하면서 한 번 더 할게요. 이만큼이나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두 프레임의 이 바위의 그 스페이싱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는데, 그 다음 프레임이 정말 극단적으로 우리 쪽으로 다가왔잖아요. 거기서는 똑같이 살려주긴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아까와 지금의 그 스페이싱을 똑같이 살리기가 정말 어렵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라이트 테이블을 이렇게 직접 바꿔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도 활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이 포징을 그대로 뺏기지 마시고, 이 캐릭터가 이렇게 포즈가 조금씩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더 이제 몸을 더 웅크렸기 때문에 웅크리면서 이 캐릭터가 지금 사람인데 여기서 저기까지 어떻게 점프를 할 수 있겠어요? 뭐 초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그러면 저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와이어를 사용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와이어를 쏘는 모션을 준비했고, 그 준비 모션을 지금 여기쯤에 이렇게 포즈를 뛰어오르기 위한, 도약하기 위한 그런 라인 포스를 살려서 오른손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이 의도가 더 잘 보일 수 있게,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캐릭터가 이런 장비를 차고 있다면 이미 앞쪽으로 이렇게 뭔가 조준하고 있는 모션일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그냥 손에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포즈를 준비를 할 건데, 여기서 이미 이제 이 캐릭터는 딛고 있는 이 바위와 발의 그 접촉 부분이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웅크린 포즈가 여기가 지금 리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이 카메라 상으로는 스페이싱이 크지 않아요. 이 정도네요. 크지 않은데 다만 이 발이 이렇게나 뒤에 위치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 캐릭터의 그 3D상의 공간으로는 굉장히 앞으로 많이 도약한 그런 포징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배경이 3D이고 굉장히 확실하게 그 계산된 완벽한 구도를 가진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치팅을 많이 하지 않고 제대로 지켜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이런 에픽스가 있어도 되고, 그 앞으로 조준해서 빠르게 나아가는 그 어떤 갈고리 같은 와이어의 그런 포즈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 프레임에 바로 어딘가 이 쏘아 올린 와이어가 걸릴 만한 곳을 찾아줄 겁니다. 저는 그냥 이쯤에 이렇게 걸거나 지붕 같은 곳에 어딘가에든 이 와이어가 걸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쯤에 설정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 캐릭터가 아까 이렇게 자기 위치에 비해서는 위로 튀어오른 거잖아요. 튀어오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여기서 저기까지 점프할 만한 점프력이 안 되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워낙 다이나믹해서 제가 설명하는 물리적인 것들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제가 주고자 하는 느낌에 있어서 이 와이어와 이 캐릭터 사이에 상호작용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스윙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멋진 움직임을 보여주자니 이 캐릭터가 이 점프하는 포즈에서 떨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는 지금 우리 카메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제 조금씩 우리 옆을 지나쳐서 이제 뒤에 남겨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와이어가 없었다면. 그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캐릭터가 지금 왼쪽으로 밀려나서 사라지고 있는 중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두 포즈를 지금 왼쪽으로 밀려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놓고 대신 이 와이어는 지금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탄탄하게 팽팽하게 지금 완전히 당겨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 2프레임, 4프레임 정도를 이렇게 넘어가서 그 다음 포즈를 잡을게요. 여기서 굳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이렇게 그리는 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스트레이트 포워드 기술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정말 중요한 키포즈만 잡으면서 진행을 하는 게 더 나중에 인비트윈을 넣기 편하긴 한데, 한 가지 설명하면서 넘어가고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스트레이트 헤드로 작업을 하게 됐네요. 이 컨택 부분을, 이거는 제가 굳이 여러 번 설명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만약에 이 갈고리가 박혀있던 부분이 정확히 이 지붕의 이 모서리 부분하고 가까워요. 이 위치를 잘못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 이렇게 걸거나 이런 식으로 밀려나게 걸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 두 그림만 제가 플립을 해볼게요. 갈고리가 이쪽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쪽으로 미끌려 버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오차들이 겹치면 그림이, 애니메이션이 전혀 이제 탄탄하지 않고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은 최대한 이 컨택을
잘 살려주셔야 3D와 2D와의 괴리감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와이어와 캐릭터 사이에 어떤 그 잡고 있는 이런 팔의 텐션 이런 것도 좀 살려주면서 캐릭터가 뒤로 우리 이쪽으로 이제 밀려나다가 이 와이어의 팽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컨택을 살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위로 당겨져 올라오는 이런 모션들, 이런 것들은 이제 오버랩이라는 요소를 잘 이해하셔야 이런 움직임이 가는 방향을 예측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연습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연습을 한다는 것에는 꼭 그림을 수천 수억 번 그린다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레퍼런스이고, 그리고 실제로 꼭 일본 애니나 실제 만들어져 있는 애니메이션 같이 누군가가 먼저 픽션으로서 정제한 그런 것들만 보지는 마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실사,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그 리소스가 있다는 게 저희 시대에서는 정말 천금 같은 건데, 실사의 어떤 슬로우 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물질이 작용을 하는지를 많이 연구하시는 거는 아무리 많이 하셔도 나쁠 것이 없는 추천드리는 연습법입니다. 보면서 또 생각을 많이 하셔야겠죠. 그걸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비디오를 보고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이제 이렇게 스윙 바이를 해서 훅 올라와서 여기서 위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이 와이어를 놓았어요. 이제 와이어를 놓았으니까 와이어는 갈 길을 가겠죠. 이런 움직임들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챙겨주시면 더 이제 그 몰입감이나 2D와 3D 간의 그런 상호작용이 더 탄탄해지겠죠. 그 와이어 부분만 딱 보시면 와이어가 캐릭터가 손을 떠난 뒤에도 계속 같은 곳에 매달려 있고, 그 매달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제가 인비트윈을 미끌리지 않게 잘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쯤 되겠네요. 타임. 그리고 가능하면 끝까지 이런 갈고리 같은 것도 사라질 때까지 그려줄게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정말 배경에 붙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와이어의 움직임이 이런 간단한 그림으로도 그 위치를 잘 고수해 준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을 떠나서 내려가는 와이어 움직임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지금 3D 공간에 정착이 돼 있는 것 같은 움직임이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됐고, 이제 이 캐릭터에 집중을 해서 이 캐릭터가 이제 손을 놨으니까 이제는 와이어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간 자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움직임 도중에 손을 놨으니까 왼쪽으로 가면서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캐릭터가 죽기 싫으니까 이 어딘가에 잡을 만한 곳을 찾아서 손으로 잡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스페이싱은 한 번에 이렇게 가셔도 너무 물렁물렁하게 모든 그 과정을 다 그려주시는 것보다 더 다이나믹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탁 이렇게 잡는 모션을 바로 주고 싶고요. 바로 다음 프레임에는 그래도 이 캐릭터의 그 몸무게가 있으니까 잡았던 부분들이 약간 이 파쿠르 모션처럼 이렇게 살짝 미끄러지면서 대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위치를 벽에 딱 붙어서 잡아가는 데까지, 여기까지 포즈를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요. 탁 벽을 잡았죠. 그리고 이제부터 한 번 더 정말 중요한 그 컨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전에 이제 예제를 만들 때 제가 이런 이미지를
활용했던 것처럼 요 와이어가 박히는 곳에 컨택, 발이 닿는 곳에 컨택, 손이 닿는 곳에 컨택, 이런 것들을 다 유의하시면서 만들면 좋다는 건데, 그걸 하실 때 굉장히 간단한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뭐 몇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귀찮으실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따로 캐릭터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접촉 지점, 컨택 지점들을 표시를 해놓고 캐릭터를 한번 지워보세요. 캐릭터는 지우시고 제가 이렇게 마킹해 놓은 부분들만 보시면서 그것만 보고 이 컨택 부분을 마킹을 계속 한 프레임당 한 프레임당 밀려나지 않게 딱 맞는 위치에 이렇게 그려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사실 지금도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몇 프레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여기까지 이렇게 밀려나지 않게 잘 표시해 주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것만 보면서 하면 굉장히 쉽고,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캐릭터의 그 위치를 조절을 하는데 사용을 해주면 갑자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실수할 그 요소가 없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발 컨택이 여기쯤에 있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딱딱 여기서 이 캐릭터가 영원히 이렇게 매달려 있을 수는 없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벽을 향해서 지붕 위를 달려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파쿠르를 좀 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막 상상하는 그 움직임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런 그 지식이 없으셔도 버디 메카닉이나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반 움직임을 제대로 생성하시면서 골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 그 좋은 스페이싱과 다이내믹한 움직임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만 하셔도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같은 좋은 그 소스가 많으니까 움직임을 어떻게 연출할지 모르겠다라는 거는 이제 없으실 것 같고, 저는 이 캐릭터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 지붕 위로 착지하는 그런 모션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반동을 한번 받아야겠죠. 그런 반동을 받기 위해서 anticipation, 항상 같은 단어들이 나오죠. anticipation을 받기 위해서 몸을 밑으로 이렇게 한번 내려줍니다. 이렇게 몸을 내리는 게 느껴지죠. 내려주고 한 번에 팡 튀어오르면서, 지금 이 캐릭터가 귀가 이렇게 있고 이쪽을 보고 있다면 위로 튀어올라주면서 골반이 여기 있다가 위로 갑자기 이렇게 큰 스페이싱으로 튀어올라주면서 이쪽을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가 이렇게 열리듯이 저희 앞으로 지나갈 거고, 이 오른손과 왼손의 컨택은 그대로 둘 거예요. 그만큼 이제 회전을 하면서 이 왼손과 오른발의 움직임만으로 이 파워를 얻는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컨택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는 거죠. 시간차로 손을 떼기 위해서. 갑자기 캐릭터가 커져버렸네요. 이렇게 좀 줄여주시고, 확 뒤에 올라서 여기서부터는 이쪽 손도 떼고 이렇게 떼고, 이 골반 움직임을 한번 확인을 잘 하면서 해볼까요? 이쪽 발도 떼고, 회전이 중요하죠. 여기서는 만약에 이 캐릭터가 이쪽으로 가서 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스핀을 제대로 몸을 활용해서 팔다리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몸이 계속 돌아가게,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게 스핀을 잘 넣어주고, 복잡한 움직임이지만 이 골반 움직임을 잘 지켜주시면 복잡한 움직임도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골반은 그대로 바운싱볼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 주면서 회전은 계속 그대로 가고, 이건 인체의 그림을 제대로 이제 모든 각도에서 그리실 수 있다면 이런 회전 같은 움직임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죠.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서 컨택이 생겼어요. 컨택이 생겼으면 그때부터는 이 컨택 구도를 잘 활용해 주면서 달리는 일만 남았죠. 이제 제가 지금 제작한 이 점프 모션이 너무 느려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과 시그로가 안 맞는 부분이 생겨나 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됐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조절을 하도록 하고 이대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 부분만 매달렸다가 어떤 부분이 약간 이상한지 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캐릭터가 지금 매달려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길어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출적인 시간에 비해서 벽에 붙어 있는 그 모션 자체가 너무나 길어졌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프레임에서 바로 이 프레임, 바로 이 밑으로 내려준 이걸 잡아주면서 이 프레임은 빼고 여기서 오히려 점프하는 모션을 넣어줄 거예요. 이게 이제 고치는 과정이 되었다 보니까 많은 그림을 포기해야 되고 약간 힘든데, 그럴수록 캐릭터를 너무 처음부터 막 세밀하게 그리지 않고 간단한 그림으로 그 러프를 잡아줬으면 잡아줬을수록 버리는 작업량도 적고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품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단순한 캐릭터를 잡아주면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는 거고요.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골반 위치가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서는 더 빨리 회전을 해주면서 바로 저 지붕으로 최대한 빨리 넘어가기 위한 회전력을 아까보다 더 많이 넣어줄 거예요. 약간 마음이 급하다 보면 이렇게 포징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안 살 수가 있는데, 예제를 만들 때는 확실히 당연히 예상을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소요하고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이제 차분히 작업을 한 것이고, 그만큼 지금 이제 이렇게 빠르게 보여드리고 있는 예제보다는 훨씬 더 같은 메소드를 사용해서 같은 기법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컨택을 여기 쪽으로 잡았는데 아까보다 훨씬 나았네요. 이 컨택 지점을 토대로 오히려 더 앞으로 잡으면 더 편할 것 같고, 네, 이 컨택 지점을 토대로 지금 여기쯤에 왔으니까 더 빨리 앞으로 달려가야죠. 지금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스트레이트 애니메이션 기법을 제가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으면서도 지금 이런 빨리 보여드리기 위한 기법으로는 이거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네요. 예제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하고 최대한 비슷한 그 연출을 보수를 하면서 이렇게 스페이싱을 대충 잡아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얼추 비슷한 개념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냥 더럽게 포즈를 잡았는데도 3D 공간에 어느 정도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게 이렇게 잡았는데, 뛰어오르고 착지하는 모션만 저는 그 업다운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업다운을 저는 아까만큼 많이 손을 보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만 위치 조정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위로 뻗었던 손이 몸을 위로 밀어내면서 사실 조금 더 평행을 이렇게 이루어야 되고, 그러면서 몸은 더 위로 확실하게 스페이싱을 위로 잡아주면 여기서 떨어지는 모션 자체를, 중력의 모션 자체를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팡 위로 조금이라도 더 점프했다가 돌아서 착지를 했다는 느낌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살았고, 그거를 조절해 나가면서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서 그 스페이싱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피면 이런 식으로 착지한 뒤에 기세를 받아서, 지금 오른손 오른발은 붙어 있는데 왼손 왼발은 떨어졌죠. 여기서 이 기세를 몰아서 한번 크게 열었다가, 이런 게 키포즈죠. 키포즈를 잡고 또 떨어질 때 키포즈,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잡았던 위치 자체가 아까보다 훨씬 더 위고, 이렇게 위에 잡았다는 것 자체가 연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게, 그 다음에 이렇게 추락할 때 이런 중력적인 무게감을 훨씬 더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동선 자체가 이제 제가 전에 잡았던 동선이 더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말려 올라갈 때 이런 1프레임에 스미어를 잡아주면서 그런 속도감을 살려주는 것도, 캐릭터가 이렇게 거의 작화가 붕괴되면서 이렇게 슉 하고 빨려들어 올라가는 이런 포즈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것도 활용을 했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먼저 캐릭터를 혼자 이제 세컨더리 없이 제작을 먼저 했다가, 제가 세컨더리가 뭔지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카락이나 망토, 이런 굉장히 캐릭터에 부가적인 그 물리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요소들을 세컨더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예제에서 나와 있던 망토가 없어졌죠. 그 망토의 움직임은 그 이후에 추가를 했습니다. 캐릭터의 움직임 동선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망토의 움직임을, 캐릭터를 조금 투명도를 조금 올리면 이렇게 캐릭터가 올라갈 때는 밑으로 펴졌다가 캐릭터가 내려갈 때쯤 해서 이 망토가 올라가고, 캐릭터가 내려가서 안정됐을 때 망토가 내려오고, 튀어 올라갈 때 망토가 또 영향을 받았다가 쭉 늘어나죠. 늘어났다가 캐릭터가 위로 올라가니까 다시 망토도 위로 올라가고, 조금이라도 더 이 캐릭터의 물리적인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요소가 없을까 해서 이런 망토를 추가했고요. 그렇게 추가하고 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모션 자체를 이 망토가 조금 더 같이 잡아주면서 좀 더 멋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완전히 날려 그린 러프에 불과하고, 여기서 이 캐릭터의 그런 위치나 포징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림만 조금 더 멋있게 한 장 한 장 고쳐서 그리고, 또 그런 효과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제가 원하는 그 완성도의 작업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3D 카메라, 3D 백그라운드를 건네받았을 때 어떤 점에 유의하면서 어떤 복잡한 움직임이든 상관없이 결국 유의해야 하는 그런 점들은 전의 강의들과 결국 비슷하고, 거기서 이제 추가된 그런 개념으로는 컨택이라는 것, 이 컨택이라는 그 개념이 3D 위에 2D를 추가할 때 더욱 더 중요하다는 거, 이런 걸 조금 명심하시면서 이 강의는 거의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